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여러분, 남은 12월 달 잘하면은 여기 섹터에서 충분히 강한 주도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힌트를 좀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당연히 그 근거들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투자 심리와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너무 좀 거래량도 부재하고 뭔가 뚜렷한 주도주 없이 종목들도 좀 가볍게 거래량 없이 들어왔다가 금방 단타작은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나마 최근에 컨텐츠주 강했고 바이오 강했고 하지만 뭔가 남은 12월 2주 또는 1월 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이 공백 기간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 줄 것인가. 테마주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흐름에서 좀 상당히 많이 힌트가 나와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핫했던 게 챗 GPT라고 해가지고 그 오픈 AI에서 만든 그 음성 대화 기능이죠.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 인공지능이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해서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뭐가 올랐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괜히 관련이 있는 뭐 AI 쪽이나 음성 쪽 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솔트룩스, 마인즈랩,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덩달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섹터가 나타났어요. 그게 로봇주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로봇주는 관심 있게 지켜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끝나서 빠지나 싶었어요. 이따만 해도 빠지나 싶었는데 저점을 올려주면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세게 붙진 않았지만 이때처럼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차트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 흐름이 가장 양호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다른 로봇주들도 쭉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 챗 GPT가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I 쪽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AI 인공지능과 또 연관이 있는 게 로봇주예요. 그래서 로봇주까지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슈가 내년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월 5일에 CES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웬만한 대기업들이 참가를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뽐내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신의 기업들의 기술력을 뽐내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매번 관련 종목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내년 CES의 화두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보통 AI, 다음에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웹 3.0 뭐 이런 키워드들이 가장 핫하게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까지. CES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주식은 미리 움직이죠. 기대감으로. 지금 벌써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는, 차트가 양호하게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점도 올려주면서 추세를 정배열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종목들을 카테고리 안에서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힌트를 얻어서 남은 올해 12월 주도주가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후보가 로봇주. 오늘도 AI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로봇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저점 올리고 고점도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 전고점까지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달라붙는다면 추가적인 뉴스가 붙고 내년 CES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은 내년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겹게 얘기 들었던 게 뭐죠? 내년?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쓸데없는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굉장히 자동화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이런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AI 쪽까지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자동화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올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내년도 사실상 먹거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서 힌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로봇 AI도 있고 신재생 쪽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올해 이미 너무 많은 랠리가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느 정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로봇주의 흐름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CES의 화두에서는 메타버스 쪽도 있고 사물
인터넷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일단 로봇주 보고 메타버스도 한번 볼게요. 아직 메타버스도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또 로봇주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SPG 같은 종목도 사실 굉장히 지루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저점은 야금야금 올려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흐름만 안 나온다면은 다시 이렇게 정배열로 다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차트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별로 안 좋죠.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상황, 왜냐면은 이런 전저점을 이미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이면은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좀 더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차트상에는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로보티즈도 살짝 저점을 이탈하긴 했어요. 추세의 저점을 이탈했었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추세의 저점을 이탈했으나 그래도 전체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고 충분히 이 종목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면서 매집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도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로봇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몰리면은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종목,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죠. 로봇스타까지. 그 외에도 오늘은 미리 올랐던 종목이 로보로보 같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전에 올랐을 때 뭐 끼가 좋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오늘은 AI 쪽이랑 엮여서 올라간 것 같고, 그 외에 로봇주들은 뭐 이런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진 로봇, 이런 종목, 가벼운 종목들은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차트는 그렇게 큰 뭐 좋은 흐름은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순환매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까지의 차트로 봤을 때는 인탑스도 있어요. 인탑스도 지금 바닥을 로봇 관련주로 이따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바닥을 이렇게 저점을 계속 지켜주면서 고점을 살짝 낮춰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리는 시도.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차트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인타스 같은 종목도 충분히 로봇 관련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섹터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섹터가, 이 테마가 앞으로 남은 12월 올해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양호한 차트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고, 그러면 이 양호하게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누군가가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빠지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까? 과연 이슈가 올라간다면 재료가 뭐가 붙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이슈,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수급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는 어느 정도 분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트의 흐름이 다시 망가지는 변수가 나온다던가 악재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해야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지금 같은 차트 흐름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CES에서 또 화두가 메타버스도 있죠. 메타버스, XR, AR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메타버스나 AR 쪽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뭐가 있지 봤는데 뭐 선유 시스템 같은 종목도 대표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 종목도 이때 애플이 좀 기기 출시를 미룬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쭉 빠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악재라면은 이미 쭉쭉쭉 빠졌어야 되는데 다시 바닥을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뭔가 또 추가적인 이슈, CES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기대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사모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 외에도 또 XR로 잘 올랐던 게 이런 나무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종목도 이따만 강하게 수급이 돌았다가 크게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메타버스도 종목들이 그래도 차트가 많이 빠진 종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MP 종목도 수급이 쭉 들어왔다가 다시 다 빠졌죠. 그런데 일단 추세 자체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왜? 최근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섹터는 다르지만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런데 21선도 이탈하고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점은 어떻게 됐죠? 저점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뉴스가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이 수급이 결국에는 매집이 가능성이 높은 선침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메타버스가 차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충분히 다시 뉴스가 붙으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MP나 뭐 맥스트 좀 지지부진하지만 또 자이언트 스텝도 있죠.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 21선이 이탈되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거래량이 터졌고 하락했을 때는 별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라고 본다면은 이것만 보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이벤트 재료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연속성으로 트면서 주도주의 역할도 한 번쯤 순환매로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 그다음에 이런 XR 메타버스 이쪽 섹터도 다시 한번 남은 기간 12월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기존에 강했던 컨텐츠가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대부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중국 코로나가 퍼지고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지만 완전히 리오프닝 하는 단계에서 그전처럼 강하게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단발성으로 단타 자금만 들어왔다가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주도주로서 좀 오래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단타성, 순간적으로 순환매, 개별주의 느낌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좀 거래대금 빵빵 붙으면서 매매할 만한 그런 주도 테마가 뭐가 있을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컨텐츠가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또 하락이 나오고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더 눌림 반등 순환매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빠진 자금이 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은 리튬으로 가장 많이 가긴 했습니다. 리튬으로 간 게 이런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같고 어반 리튬 상한가 같고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 이런 금양 같은 종목들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추세가 그래도 역배열에서 많이 빠지고 나서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의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손이 안 나가죠. 철저하게 단타로만 잠깐 수급 들어왔을 때 아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물론 트레이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계속 봐야겠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그래서 오늘은 사실 리튬에서 가장 많이 거래대금이 몰렸고 그 다음이 뭐 일부 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AI 쪽도 수급이 잘 들어왔는데 사실 거래대금은 많이 안 터졌어요. 이것도 500억 그래봤자 이것도 500억 다 합쳐봤자 셀바스까지 다 합쳐봤자 사실 1,500억 별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로 계속 지속하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계속 연속성 있게 붙으면서 로봇주나 기타 메타버스나 AI 쪽까지 자금이 선순환으로 좀 퍼지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잘 체크해야 남은 12월 주도 섹터 테마주 매매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매매할 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관망하고 좀 구경하고 있었는데 항상 다음 수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많이 터진 거 찾는 거는 이제 리튬 보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음으로 봤을 때 돈이 몰릴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유력한 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도 일정 잘 체크한다면은 거기 내에서도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100%는 없으니까 리스크 관리 잘 신경 쓰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남은 12월 달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